예,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찰한테 정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야당에 대한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행태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약점이 많은 피의자를 구속을 시켜놓고 엉뚱하게 야당 의원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하면은 구형을 좀 적게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죄가 있는 걸 기소를 안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회유해서 그 사람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언론에 마치 그것이 범죄 사실이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언론은 그걸 받아서 또 부풀려 쓰고 또 검찰은 자기들이 절대로 그런 사실을 외부로 알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이렇게 한 정치 공작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2번이나 공작을 했다가 다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서울지검 특수 1부, 2부가 다 그 공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2번이나 무죄가 났는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조치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제 이상득 전 의원하고 정건 의원을 수사를 하면서 그 사실 자체만 수사를 하면 됐지 왜 야당 의원들에게 또다시 이런 정치 공작을 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를 불러다가 수십 차례 조사를 하면서 돈 준 사실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후원금액도 줬다고 진술해라. 이게 검찰이 할 짓입니까? 제가 그 검찰의 이름을 밝힐 거예요, 지금. 담당 검사, 주의한 부장검사, 이름을 다 밝힐 거예요, 언론에다가. 왜 검찰이 이런 짓을 합니까? 제가 수사를 하는 기법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검찰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이라 사람이 수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거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예의도 안 지키고 이런 짓을 합니다. 저에 관해서 그렇게 1년 가까이 수사를 해도 무얼 하나 단서라도 얻었습니까? 저 그렇게 누구한테 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엉뚱한 제 친구를 갖다 그렇게 괴롭힙니까? 지금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명을 지금 내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치 공작은 제가 대표를 하는 동안에 아주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겠다고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은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 공작 대책위원회를 오늘 중으로 발족을 시키겠습니다. 최고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책위원회를 오늘 중으로 발족을 해서 우리 이종걸 최고위원님하고 손정배 전 최고위원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두 분이 율사이시고 검찰의 생리를 잘 아시니까 오늘 바로 아주 검찰개혁을 분명히 할 의원님들을 선임을 하셔서 오늘부터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에서 준비해온 공수처 설치 관련된 단계법 등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공수처 설립 관련 법들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주중에 준비해서 다음 중에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국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검찰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우리 당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고 밥을 뻗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이 이런 짓을 하니까 정책적인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기회가 자꾸 닫혀요. 예, 검찰을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책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 내용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말은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재벌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를 주창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민주화 그 핵심은 바로 재벌개혁입니다. 재벌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환출자,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출자 총액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재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얼마든지 몸집을 부풀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분이 1%도 안 되는 그 소유자가 100조, 2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그런 순환출자제를 이명박 정부가 허용을 함으로써 재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50% 이상 몸집이 커졌습니다. 순환출자를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한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하지 못하겠다. 거기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재벌의 이런 몸집 불리기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안 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순환출자도 3년 내에 다시 다 해소하라는 겁니다. 순환출자제를 해소하라는 것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재벌계획입니다. 출자총액제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없애버렸는데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재벌계획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고 서민들이 살 수가 없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95% 이상을 고용을 다 중소기업에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재벌들의 고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 몸집이 늘어나도 재벌들이 고용 증가율은 불과 한 6%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의 그런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민주화라고 하지만 이 박근혜 후보의 그 구성원, 정치회기를 담당하고 있는 7명의 구성원 중에서 보면은 줄부세를 주관해온 김광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명관 전경림 부회장이 중심이 돼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경제민주화지만 내용상으로는 재벌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줄부세가 뭡니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운다고 했었습니다. 재벌들의 1년에 8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재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규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부세를 주창하신 분이 이제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한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 듣겠습니다. 내일이면 금강산 관광가 4년째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남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관련 업체는 약 7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도 약 1,3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광객으로 활력이 넘쳤던 강원도의 주민의 삶이 파탄날 지경인데 금강산은 유람선을 타고 온 중국인들이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박근혜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바닥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박근혜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즉각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다.
2007년 1월, 오늘이 인혁당 판결을 한 38년째 됩니다. 박정희 군사독재는 무고한 지식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대법원 확정 18시간 만에 관련자 7분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38년이 지난 어제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의원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민주정부에서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박근혜 의원은 한마디로 가치없는 것이죠 모함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인혁당 무죄 판결이 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38년이 되는 오늘 분명한 입장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께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현재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어제 대통령 형제와 같은 당의 대통령 후보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독재 장기 집권을 했던 대통령의 따님이 공식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누구의 아들이나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하는 얘기가 곧바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대통령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 장기 집권, 유신 독재에 대한 입장, 그 시절에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 경제민주화 말씀했는데 5년 전에 줄투세 공약이 경제민주화로 바뀌는 생각이 바뀐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9개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알맹이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검찰 대책 특위에서 이종걸 최고와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크게 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오늘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째 되는 날이 아니지 내일이 4년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박광자 씨가 사망한 바로 만 4년째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 협력이 최고의 민생이고 남북한이 상생하는 길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프로야구 제19단 창단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이미 국민 스포츠로서 자리 잡았고 관객 천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9구단의 창단을 허용했을 때 이미 제19단의 창단도 함께 원칙적으로는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구단 뒤에 재벌들이 역할을 해서 제19단 창단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재벌이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 하는 말이 관련 업계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재벌들은 자유 경쟁만이 시장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야구에서만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것인지 이상한 일입니다. 프로야구 19단 창단을 위해서 많은 야구팬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금 특정 재벌이 이를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구성과 등장에 함께 고민을 나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유신의 딸이기 때문에 유신 체제를 홍보한 마네킹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유신의 딸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일 겁니다. 정치인 박근혜의 꿈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 서민의 꿈은 좌초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서 땀방울을, 핏방울을 흘려온 사람들의 꿈은 좌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매진하는 박근혜 후보, 유신에 대해서 사죄하고 또 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서 이 척박한 곳에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33만 명이 증가해서 600만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발생의 대부분도 자영업자의 창업과 또 폐업으로 인한 악순환이 많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권이 박차를 가해온 신자유주의 또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편성하는 줄푸세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재벌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낮춰주고 하느라고 SNS가 늘어나고 서민 자영업자는 무엇을 하더라도 되지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동행을 한 박근혜 후보가 이제 와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웃나라 일본과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이런 정도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러시아 같은 나라하고도 과거 공산권 국가하고도 이와 같은 정보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의 협정과 일본과의 비밀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사이에 체결한 협정은 그 대상이
공식적인 정보에 한정됩니다. 일본과 하기로 하는 비밀 정보가 아닌 것이죠. 비밀 정보는 비공식 정보가 많은 것이죠. 또한 정보 제공 당사자가 서면을 통해서 군사 비밀 정보 사용에 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전달된 군사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도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보만 공유하되 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략국인 일본과의 협정에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기회만 되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내용상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고만 하고 내용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과연 박근혜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이 나서서 차기 정권에 넘겨라, 대선 전에 안 된다,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국방부 장관과 외교수석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5cm 자르나 10cm 자르나 50호 100호 아닙니까? 대선용 선긋기 뿌리 자르기식 대처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몰랐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이고 어떤 변명을 불러대도 문제인 것입니다. 대통령 모르게 처리됐다면 이것은 더 큰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을 맡아서 이끌었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그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마찬가지로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전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분노한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부터 넥타이가 잡히고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반성은커녕 저런 사람들을 왜 통제하지 못했냐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쟁점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노려온 그의 눈에는 영문도 모른 채 재산을 날리고 한 푼이라도 건지겠다고 나선 이 피해자들이 저런 사람의 행패로 보였던 겁니다. 저런 사람들의 삶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1%의 특권의식을 갖는 그 사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앞에 사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수사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축소하지 말고 맞춤형으로 가지 말고 대선 자금 수사로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선 자금 30억 전달설도 언론에 구체화되고 있고 시중에는 수천억의 대선 자금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라는 대선 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축소 수사,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물타기, 물귀신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검찰은 이런 치욕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특히 권재진 장관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권재진 장관을 보호하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보훈 인사를 권재진 장관을 통해서 하려 하고 있고 특정 인맥, 특정 학교 출신으로 MB의 보호막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진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6월 12일 날 제출한 해임 결의안을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재진 장관의 사퇴와 특정 인명, 특정 학교에 대한 MB 보호막 인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검찰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을 독립하라고 하는 것이 지난 18대 국회의 결산 과정에서 지적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으로 숨기지 말고 독립편성해서 떳떳이 검찰청장이 나와서 예산 보고도 받고 예산도 집행하는 데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구비시설 운영권 민간 위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번 주에 입찰 공고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새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민간으로 이관하겠다는 꼼수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인천공항 구비시설 처리는 일실에서 졸속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고 국회에 보고해서 충분히 심사돼야 할 사안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을 그동안 검증해오고 비판해온 박창근 교수를 수자원공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홍수폐가 줄었다는 정부 발표가 허위고 가뭄대책의 4대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토요일 날은 남사르해벽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이 습지 파괴의 모범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하고 고소하고 두물머리 유기농 농경지에 대해서 강제 철거 최후 통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박근혜 후보가 4대강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고 찬반 논란이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검증하자는 박창근 교수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게 아니라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종걸 피고인께서 뭔가를 해주시죠. 예, 오늘 저희 집사람과 같이 출근하면서 38년 전에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8년 전에 경기여고를 다니고 있던 저희 집사람이 그때도 마침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물리 선생님이셨던 김용원 선생님이 사형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기도 좋고 학생들에게 잘해주고 기억에도 많이 남는 선생님이셨는데 왜 죽었을까? 그것이 바로 인혁당 사건이었습니다. 무고한 인자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가장 잘 전달하려고 했던
그 선생님이 박정희 정권을 해서 인혁당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던 날입니다. 오늘도 그런 침울한 기분은 계속됩니다. 오늘 같이 출근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이미 38년이 지났지만 그 망령과 독재의 칼날은 시즌2 박근혜 의원을 통해서 다시 탄생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노하고 그 이전에 처절함을 느낍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고 그 사람은 현 대통령의 친형이지만 이상득 전 의원이 권력을 누리고 이 정권에 힘을 발휘할 때 바로 그 주변에서 그 옆에서 같이 함께 즐기고 힘을 누렸던 바로 박근혜 의원의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속된 이유는 단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 받았던 3억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거 장난하냐라는 얘기입니다. 3억이라는 돈도 정말 서민들이 10년, 20년 또는 30년 동안 일해서 모은 연금형 보유를 생각하면서 맡겼던 서민 금고 돈입니다. 그 돈을 빨아먹은 돈 3억은 무지무지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한간에 떠도는 이상득 전 의원의 인품 수치 행위의 액수로는 너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수천억, 수백억이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곧 현실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창경 회장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동영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이상득 전 의원을 소개받아서 보험료로 30억 원 건넸다는 주변의 말도 들었습니다. 또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유세단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새누리 의원에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캠프 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거죠. 검찰의 이 사실에 대한 대응 태도는 다관입니다. 저축은행 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후 어떻게 쓰였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다. 권오을 전 의원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넘어간 것 자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말로 김 전 의원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개한 것이 죄라면 소개팅 나간 사람들을 다 잡아다 드려야 되는 거냐라는 말로 전혀 수사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내일이 생각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중계방송하듯 언론에 흘리면서 수사했던 검찰이 왜 이명박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수사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검찰이 더 이상 중립적인 사법기관이라는 점을 포기한 것인지 역사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지어야 마땅한 것인지 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인지 대해서 저희들은 곧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문재인 법무부 장관의 해임 축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오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본회의에서 정부현 의원과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지난달 12월에 제출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본회의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국기문란 사건,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중심인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이 점에 관해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주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검찰의 정기 인사를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이 이명박 조건에 대한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과는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의 수사를 그칠 목적으로 검찰의 정기 인사를 늦추는 혹시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원 장관이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지나치게 하겠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런 박지원 교육 장관의 반헌법적 사고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또한 재벌 편들기를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박재원 장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취임사에서 복지 포퓰리즘 앞서는 전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 하면 최근에는 우리나라 고용지표가 괜찮다는 식으로 말해서 구직과 이미 구직의 단념을 해버린 청년층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모두 박근혜와 박근혜 의원과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누구는 한다라고 하는 거의 재벌 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 짝퉁 경제민주화로 서로 핑퐁하면서 언론의 진영을 장악하고 있는 술책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진영과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같은 태도에 저희는 분명한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이들의 얕은 꼼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촉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직도 이해찬 대표께서 분명히 촉구하세요. 10월 16일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청와대 발표라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걸 끝까지 몰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겠습니다. 대통령 사과, 국무총리 해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정책을 분명히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최근에 이를 밀실 처리한 국무회의 녹음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무회의 녹음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인기 드라마 추적자에서 보면서 저는 또 같은 생각을 할지 우리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관여 사실이 있다면 솔직히 밝히고 빨리 털어야지. 솔직히 얘기해야만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께서 모두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의 표정을 보니 더 하기가 매우 부담은 가나. 반값 등록금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반값 등록금 특기 발대식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민주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당론 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이 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허언을 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미 시립대와 서울시립대와 강원도에서 이미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등록금을 인하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그리고 재원 마련 대책, 그리고 대학 구조 조정 등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 여름철에 아르바이트하고 등록금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민주당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값 등록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반값 등록금 실천을 위한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원 시인의 시를 빼려고 했다가 다시 철회했다고 합니다. 한때 시인이 되기 위해서 국문과를 지망했던 정치 입장에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그리고 노벨문학상을 탔던 파블로 네루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 수상 처칠은 노벨문학상 수상한 작가입니다. 작가와 정치인 사이의 경계를 나누고자 하는 이 음험한 음모들, 그 잘못된 인식들이 얼마나 한 나라의 품격을 후퇴시키는지 경고하고자 합니다. 박창근 교수의 고소건처럼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롭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학자와 문인의 이 종이치는 시인의 전화 대립을. 네, 그렇습니다. 그만하라는 대립을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